엄마, 도시락 싸왔어. 같이 먹자, 사랑해. 지금 거짓골을 한 아이가 제 딸 아이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엄마라니. 사연이 계속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2세. 50년을 기업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등은 여전히 곧았지만 그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은 딸 민서의 기일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교통사고라는 짧은 통보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38배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떠난 딸이었습니다. 차량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의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서,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내는 민서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아니, 키웠다기보다는 뒷바라지를 시켰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업에 매달린 그에게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좀 더 시간을 냈어야 했는데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공원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꽃다발과 과일을 들고 묘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민서의 묘는 언덕 중턱,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강민서 1985에 20. 강 회장은 묘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왔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하구나. 변명 같은 말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죽어서도 그는 딸에게 제대로 된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강 회장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남루했습니다. 해진 재킷에 때 묻은 바지, 신발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얼굴은 깨끗하지 않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원 묘지에 구걸하러 온 아이들인가 싶었습니다. 비서에게 손짓하려는 순간 아이들이 멈춰 섰습니다. 민서의 묘 앞에 서였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앉히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담긴 물. 엄마, 우리 왔어.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강 회장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도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따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남자아이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밥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숙제 잘했다고 하셨어. 남자아이, 준호가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리고 지아도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예쁘다고 하셨대. 맞지, 지아야? 여자아이,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내가 지아 잘 돌보고 있어. 준호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지아의 앞에도 한 조각씩 놓았습니다. 같이 먹자, 엄마. 세 사람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두 아이와 한 묘비의 식사였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아니, 무언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느낌. 엄마, 할아버지는 아직도 안 오셨어.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할아버지는 바쁜 분이시래. 그래도 언젠가는 우릴 찾으실 거래. 강 회장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오빠, 할아버지가 우리 찾으시면 어떻게 해? 지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잘 모르겠어. 엄마는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우릴 좋아하실까? 나는 무서워. 왜 할아버지가 우릴 버리면 어떡해? 준호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안 버려. 엄마가 그랬잖아. 할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신대. 그럼 우리도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나무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민서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민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 회장이 반대한 결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민서가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왜? 신분이 맞지 않아. 그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좋은 집안도 아니었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한테 맞지 않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민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가끔 비서를 통해 안부만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마 그 남자와?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묘비를 닦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 엄마. 지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등. 하지만 꼿꼿이 걷는 모습. 민서의 아이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 아이들을 조사해. 네, 신원 보호자, 사는 곳. 모든 걸 알아내.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민서의 묘를 바라봤습니다. 묘비 앞에는 아이들이 놓고 간 김밥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 나한테 숨긴 게 있니?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사흘 뒤 비서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 회장은 집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준호, 강지아입니다. 각각 7살, 4살입니다. 강씨, 네, 어머니 성을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강민서 사망, 아버지 박진우 사망.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도 죽었다고? 네, 2년 전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였습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박진우, 민서가 사랑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강 회장이 반대했던, 그래서 민서가 집을 나가게 만들었던 그 남자. 두 사람은 10년 전 결혼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반대하신 후 연락을 끊고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준호는 2년 후, 지아는 5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살림은 어땠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박진우 씨는 건설 노동자였고, 강민서 씨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좁은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반지하. 재벌가의 딸이 반지하에서 살았다니. 박진우 씨가 사망한 후 강민서 씨는 생계를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했습니다. 낮에는 마트, 밤에는 편의점.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교통사고를.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졸음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서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가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어디 있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센터장님이 임시보호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친척은 박진우 씨 쪽에 고모가 한 분 계신데 경제적 여력이 없어 아이들을 맡지 못하고 계십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책상에 이 말을 댔습니다. 내가 죽인 거구나. 민서를 반대했던 것, 집에서 쫓아낸 것,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민서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회장님, 나 좀 혼자 있고 싶네. 비서가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오가는 사람들, 막히는 차량들. 그가 평생 지켜온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손주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의 아픔이 더 컸으니까요. 미안하다. 민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의 민서, 웃고 있던 민서, 아버지를 찾던 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민서. 아버지, 전 행복할 거예요. 진우 씨와 함께라면. 그때 민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행복했을까요? 반지하에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행복했을까요? 그랬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데려올 거야.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내 손주들이야. 내가 돌봐야지. 하지만 아이들이 회장님을 받아들일지.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틀 뒤 강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혼자서였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준호와 지아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책을 읽고 있었고 지아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아, 강 회장님,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저 아이들. 강 회장이 준호와 지아를 가리켰습니다. 준호, 지아 말씀이십니까? 네, 제 손주들입니다. 센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주라고요? 센터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제 외동딸 민서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민서 씨가 가족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셔서 제가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손주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센터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묘지에서 우연히 아이들을 보고 조사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 씨가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2가지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우셨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데려가고 싶습니다. 센터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가 가끔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리워했던 할아버지, 하지만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는 할아버지. 아이가 서운해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는 마세요.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센터장님,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분은. 센터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호야, 나는 누구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란다.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뒤에서 지아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요? 준호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그게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아빠가 죽었을 때도, 우리가 혼자 남았을 때도 왜 안 오셨어요? 준호야, 이제 와서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한테 할아버지는 없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우릴 버렸다고, 엄마를 버렸다고. 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예요? 엄마는 죽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도 울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센터장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주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강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민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민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소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대학 때 이후의 사진에는 미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웃음을 빼앗았구나. 강 회장은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서가 25이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진우였습니다. 2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민서를 행복하게 해줬구나. 강 회장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집사가 불렀습니다. 나 오늘 안 먹겠네.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 집사가 물러갔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서가 10년 전 남기고 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서 올릴. 강 회장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늦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날 밤,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멀리서라도 지켜보겠다고.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다음 날부터 강 회장은 매일 지역아동센터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동생의 손을 잡고 센터로 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지아의 가방도 들고 작은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센터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갔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센터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제가 센터에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익명으로요. 후원이요. 네, 아이들을 위해 쓰십시오. 준호와 지아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요. 갑자기 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입니다. 아이들은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센터장은 한참을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지아한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왜입니까? 알면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냥 센터에서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강 회장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매주 토요일 아침 센터 앞 빵집에 빵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으로. 그리고 센터 아이들이 소풍 갈 때 버스를 지원했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준호와 지아는 몰랐습니다. 다만 센터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강 회장은 공원 묘지에 갔습니다. 민서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준호와 지아가 왔습니다. 손을 잡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강 회장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누나, 우리 왔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센터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빵을 많이 받았어. 다 같이 나눠 먹었어. 맛있었어.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놀이공원 간대. 버스도 큰 거 빌렸대. 센터장님이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셨어. 지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놀이공원 처음 가봐. 응, 나도. 엄마랑 가기로 했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대신 가줘도 될까?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다. 두 아이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도 나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아이들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오빠, 비 온다. 어떡하지?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우산을 펼쳤습니다. 애들아.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강 회장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비 온다. 우산. 강 회장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괜찮으니까 가세요. 준호가 지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준호야, 나 좀 들어다오. 싫어요. 부탁이다. 딱 5분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왜 우릴 버리셨어요? 그게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을 때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힘들게 일할 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요?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요, 매일 밤 우셨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셨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안 오셨잖아요. 강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하세요.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사과하고 용서받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준호가 민서의 묘를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나 묘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런데 그게 내 행복이 아니라 아빠 마음대로였구나. 아빠가 멍청했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준호와 지아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는 이제 준호와 지아를 지키고 싶어. 너 대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빗방울이 묘비를 적셨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너희 엄마한테 최악의 아버지였어. 인정해. 그래서 너희한테도 자격 없는 할아버지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 시간이 걸려도 좋아. 평생이 걸려도 좋아.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그날까지 할아버지는 기다릴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약속한다. 지아가 준호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나 추워. 준호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강 회장이 우산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건 받아라. 감기 걸린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강 회장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천천히 가거라. 조심하고. 준호와 지아가 우산을 쓰고 내려갔습니다. 강 회장은 빗속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센터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자격은 만드는 것이라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고. 강 회장은 민서의 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아빠 조금씩 노력해 볼게. 너한테 못한 것들 준호와 지아한테는 해줄게. 지켜볼 거지?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매주 토요일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센터 일을 도왔습니다.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망가진 책상도 고쳤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장난감이 고장 났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쳐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천만에.
준호와 지아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강 회장은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아이들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11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크고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준호야, 생일 축하한다. 센터장이 케이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준호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강 회장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준호가 강 회장에게 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강 회장은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달콤한 건 준호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매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니?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리고 저희 엄마 묘에도 자주 가시는 거 봤어요. 너희가 간 다음에 가더라. 혹시 불편할까봐. 불편하지 않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도 돼요. 할아버지랑.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니? 네, 엄마도 할아버지가 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강 회장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볼 수 있어요? 강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이번 주 일요일은 어때요? 좋아, 그날 모시러 올게. 준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민서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강 회장은 센터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준호와 지아는 깨끗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아가 처음으로 강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지아야. 강 회장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 큰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엄청 크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집사와 요리사가 인사했습니다.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먹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넓은 거실, 정원, 그리고 2층의 방들. 준호야, 지아야, 이 방들은 비어 있단다. 왜? 손주들을 위해 남겨뒀거든. 너희가 원하면 여기서 살 수 있어. 준호와 지아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센터는요. 센터 친구들도 자주 놀러 올 수 있어. 그리고 원하면 센터에서 계속 지내도 돼. 할아버지는 너희가 행복한 게 중요하거든. 준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돼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할아버지, 자주 놀러 와도 돼요? 그럼 매일 와도 좋아. 지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강 회장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할아버지를 받아줘서. 그날 저녁 아이들을 센터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강 회장은 민서의 묘에 들렀습니다. 민서야, 오늘 준호와 지아가 집에 왔었어. 많이 컸더라. 너를 닮아서 착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이제라도 잘할게. 내가 못다 해준 것들 아빠가 대신 해줄게. 지켜보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지아는 여전히 센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며칠씩 묵기도 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 일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고, 준호의 야구 경기도 보러 갔고, 지아의 발표회에도 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민서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민서의 묘를 찾았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강 회장은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조금씩 배우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고 있어. 준호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엄마가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는 착하셨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보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강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아버지, 지아가 불렀습니다. 나 할아버지 좋아요. 할아버지도 지아 좋아해. 그럼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세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구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요?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요?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준호와 지아가 웃었습니다. 강 회장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저무는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민서의 묘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묘비 위로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꽃잎은 조용히 부드럽게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민서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아버지. 고마워.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